남편이 샤워를 하지 않습니다. 속옷도 갈아입지 않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게으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여보 좀 씻어야 하지 않아? 그 순간 남편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씻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 그는 이미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정확히 6개월 전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했습니다. 퇴근하고 오면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문을 열자마자 말했습니다. 오늘 뭐 먹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 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말들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변화는 점점 커졌습니다. 샤워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하루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틀,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며칠이 지나도 씻지 않았습니다. 속옷도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같이 20년을 산 사람입니다. 그는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잔소리를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청소 좀 하지? 이불 좀 자주 털어야지. 그런 사람이 지금은 스스로를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이었습니다. 어디 아픈 거 아닐까? 회사에서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 옆에 누워 있었지만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전혀 다른 세상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참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자존심이 상할까봐, 혹시라도 상처가 될까봐.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남편이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왜? 요즘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씻고 자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더럽다는 거야?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저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도 말이 없고 저녁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그냥 참을 걸 그랬나? 스스로를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남편의 행동이었습니다. 씻지는 않으면서 외출은 늘어났습니다. 어디가? 잠깐 나갔다 올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남편이 외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향수를 뿌리는 겁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여보,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왜? 이상했습니다. 씻지도 않는 사람이 향수를 뿌린다는 게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의심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집에서는 더러웠습니다. 하지만 외출할 때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향수를 뿌리고 머리까지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그날 밤 남편이 샤워를 하지 않은 채 잠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옷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여자 향수 냄새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하지만 직감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그때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확인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오빠, 오늘은 씻고 오는 거지? 냄새나면 싫어요, 키읔. 손이 떨렸습니다. 그 한 줄의 문자로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남편이 씻지 않았던 이유. 그건 집에서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정상적인 남편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에서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년이었습니다. 함께 산 시간, 함께 만든 기억, 함께 견뎌온 시간.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너무도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오늘은 씻고 오는 거지? 그 문자 한 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냥 장난일 수도 있어. 회사 동료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 문장에 담긴 뉘앙스는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냄새나면 싫어요, 키읔.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만난 사이, 이미 익숙한 관계에서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처음이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건드리지 않던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넥타이, 시계, 명함,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봉투를 여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최근 한 달 사이, 그리고 횟수는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3번.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확실하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더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차량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던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차 문을 열자 익숙하지 않은 향이 느껴졌습니다. 여자 향수였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아래에서 작은 물건이 하나 보였습니다. 머리끈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맞구나.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씻지 않는 남편. 하지만 외출할 때만 향수를 뿌리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정상적인 남편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왔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20년을 함께 산 사람인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따지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뭔가 더 숨기고 있다. 그 직감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또다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지.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오빠, 이번 주말엔 여기서 자고 가자. 집에 가면 또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잖아. 그 순간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 저를 그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메시지를 더 내려보는 순간 사진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낯이 익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봤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남편 회사 근처 카페. 한번 우연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 그 한마디. 그때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돈. 남편의 통장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공동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큰 금액이 여러 번 빠져나간 기록. 50만 원, 80만 원, 120만 원, 그리고 메모, 숙박, 선물, 예약금.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다. 남편은 가정을 배신한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돈까지 다른 여자에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배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 어디까지 망가진 거지? 그 순간 더 큰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나온 거지? 남편의 월급으로는 이렇게 쓰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빚?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그리고 돈. 두 가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얽혀 돌아갔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나온 거지? 남편의 월급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절대 저렇게 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습니다. 빚이다.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집 등기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열람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말았습니다. 근저당 이미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제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게 뭐야? 눈을 몇 번이나 비볐습니다. 3천만 원.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이 집은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니라 제가 더 많이 희생해서 만든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래 담보로 잡았다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외도도 충격이었지만 이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라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집이 넘어가면 끝이었습니다. 이 사람 어디까지 간 거야?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저는 더 확인해야 했습니다. 남편의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냈습니다. 대출 계약서, 캐피탈 회사였습니다. 금리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건 거의 사채 수준이잖아.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은 이미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외도, 지출, 대출, 그리고 무너진 자존감.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서류를 더 넘기다가 이상한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보증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설마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서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보증인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건 사기야. 남편은 저 모르게 제 이름으로 보증을 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옷을 벗고 TV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제 인생을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남편이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왜? 이 집 담보 잡았어? 순간 남편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처음으로 들킨 사람의 표정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 말도 없이?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하면 뭐 달라져?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 사람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 돈 어디 썼어? 잠시 침묵. 그리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필요해서 썼어. 그 여자 때문이지? 그 순간 남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 그 한마디 20년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던진 말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이 집도 곧 정리될 거야. 뭐? 빚 못 갚으면 넘어가는 거지 뭐.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부부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지켜야 한다. 이 집도 내 인생도. 그리고 되돌려줘야 한다. 이 사람이 저에게 한 모든 것을.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노도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또렷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움직여야 한다. 남편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였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지는 싸움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사진, 통화 기록 모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호텔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대출 서류 하나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정보, 민지, 이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날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메시지 속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카페, 그리고 오피스텔. 그날 저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여기서 만나고 있었구나.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봤습니다. 사진 속 얼굴과 같았습니다. 젊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앞에 섰습니다. 민지 씨 맞죠? 그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 그 사람 아내입니다. 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를 생각이었습니다. 따지고 무너뜨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첫 마디는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몰랐어요. 뭐라고요?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혼했다고 했어요. 혼자 산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양쪽 모두를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돈도 빌려줬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얼마요? 1,000만 원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저희 집 돈을 쓰고 그 여자 돈까지 끌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사기였습니다. 그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사업한다고 조금만 도와달라고, 곧 갚는다고 해서.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대출, 근저당, 계좌 이체. 남편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는 제 적이 아니라 같이 속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여자를 공격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과 함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것인가?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같이 끝내죠. 그 여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 그냥 두면 안 됩니다. 그 순간 게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동선, 돈의 흐름, 거짓말, 모든 것을 맞춰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 만나기로 했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날 끝냅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그 주말이 왔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끝난다.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 좀 늦어. 그 한마디,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도 모르고 저는 그 여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들어갔어요. 장소는 호텔이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장소였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호텔 복도에 서 있는 순간 숨이 잠시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 하나 사이에 모든 진실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 안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야? 그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문 열어. 잠시 정적.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얼굴, 놀람, 당황, 공포, 그 모든 감정이 한 번에 드러났습니다. 너 어떻게? 그 뒤로 보이는 장면, 정리되지 않은 침대, 그리고 그 여자.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끝내러 왔어. 그 순간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오빠, 나도 다 알았어. 남편의 표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뭐? 결혼한 것도 빚도 다.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호텔 영수증, 계좌 내역, 대출 계약서, 그리고 보증인 서류도.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설명해. 그 순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미안하면 끝나?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가웠습니다. 내 이름으로 보증 세운 건? 침묵. 집 날릴 뻔한 건? 침묵. 이 여자 돈까지 끌어다 쓴 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미 변호사 상담 끝났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외도만이 아니라 사기야.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고소할 거야. 남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발 한 번만. 그 모습은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이혼할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돌려받을 거야. 시간이 흘렀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돈도, 가정도,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집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되찾았습니다. 예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씻으라고 했을 뿐인데 그 말 하나가 모든 진실을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냄새가 아니라 숨겨진 진실이었다는 것을